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을 늘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렇게만 해 주셔도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효석 작가의 단편소설 오후에 해줘 낭독해 드릴게요. 이효석님은 한국 단편문학의 전형적인 수작 메밀꽃 필 무렵을 쓰신 작가죠. 1907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났습니다. 1928년 조선직왕의 단편 도시와 유령이 발표됨으로써 동반 작가로 데뷔했고요. 계속해서 행진곡, 기우 등을 발표하면서 동반 작가를 청산하고 구인회에 참여해서 돈, 수탉 등 향토색이 짙은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1934년 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수가 된 뒤에는 산, 들 등 자연과의 교감을 수필적인 필체로 유려하게 묘사한 작품들을 발표했고요. 1936년에는 그 유명한 메밀꽃 필 무렵을 발표했지요. 그 후에 서구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장미 병들다, 장편 화분 등을 계속 발표하면서 성 본능과 개방을 추구한 새로운 작품 경향으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단편소설 오후의 해조는 1931년 7월 신흥에 발표됐는데요. 해조란 잘 조화됨, 즐거운 가락 이런 뜻입니다. 한 남자가 인쇄소에 조심스럽게 들어서는 것으로 이 소설은 시작합니다. 그가 계획하려는 일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어서 몹시 불안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어떤 사건이 폭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계망이 매우 촘촘한 것으로 그려집니다. 마치 감시를 당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죠. 그래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이 전단지를 인쇄합니다. 바로 그 과정을 이 작품은 그리고 있는 건데요. 이 제목에서의 해조, 즉 즐거운 가락이란 것은 인쇄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말합니다. 롤러의 회전도 부드럽고 단순한 해조가 경쾌히 울렸다 라고 작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이 인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쇄 전단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일는지 짐작이 갑니다. 작품 감상을 하시면서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과 비슷한 사회운동과 관련한 주제의 소설이 또 있습니다. 이무영 작가의 노래를 잊은 사람 함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제는 약간 다릅니다만 운동가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강경애 작가의 번뇌도 추천합니다. 이효석 작가의 작품들은 이미 여러 편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검색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 성류, 추억, 기우, 가을과 사냥, 돈, 향수, 줄이면, 마음의 의장, 노령그네, 해바라기 등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목표 중에 하나가 모든 근대문학 작품들을 각 작가별로 오디오북 아카이브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걸음씩 열심히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직접 검색을 하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검색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 재생 목록란으로 직접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효석 작가의 단편소설 오후의 해조 낭독해 드릴게요. 사무소 안의 기맥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그가 인쇄소의 문을 연 것은 정오를 조금 넘어서였다. 마음과 몸이 으르르 떨렸다. 그가 계획하는 일의 위험성에서 흘러나오는 불안과 또 한 가지 쌀쌀한 일기에서 받는 추위 때문이어서였다.
11월을 반도 넘지 않은 날씨이니 그다지 매울 때가 아니련만 늦은 비가 한 줄기 뿌리더니 며칠 전부터 일기는 벼란간 쌀쌀해졌다. 어젯밤 MH 서점 좁은 온돌방에서 그 집 가족들 속에 섞여서 동무들과 늦도록 일하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서 설핏 새우잠을 잔 것이 더 한층 그를 으스스하게 하였을 것이나 그것보다도 더 많이 마음을 압도하는 일의 중량이 그를 물리적으로 떨게 하였던 것이다. 사건이 폭발한 지 불과 며칠 안 되는 이제 물 셀 틈 없는 경계망은 실로 어마어마하였다. 길 가는 사나이는 모두 그를 노리는 것 같고 거리의 구석구석에는 수많은 눈이 숨어서 그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 같았다. 인쇄소를 찾아 뒷골목으로 들어올 때 그는 몇 번이나 두리번거렸으며 인쇄소 마당에서는 또한 얼마나 기웃거렸던가. 문선부의 최군에게 끌려서 전에도 한번 이곳을 찾은 일이 있었지만 주인은 매일 회사에 출근하므로 사무소는 안주인 혼자 지키고 있었다. 인쇄기계가 석 대나 놓였고 직공이 20명이 가까운 결코 소규모가 아닌 이 인쇄소를 찾은 것은 첫째로는 문선의 최군과 굳은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고 둘째로는 이러한 인쇄소의 허술한 기회를 타서였다. 신간 광고 삐라를 5,000장 박을 텐데 오늘 중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잡지사에서 오셨습니까? 우둥퉁하고 이가 약간 밖으로 뻗은 호인일 듯한 일본 여자가 반가이 맞으면서 지금 마침 손이 비어 있으니까 될 수 있지요. 하고 이 잡지사에서 오신 손님에게 의자를 권하였다. 물론 손이 비어 있는 줄도 최군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는 터였다. 창 하나를 격하여 바로 공장이었다.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기계 소리는 멈추었고 물 주전자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직공들이 창으로 들여다보였다. 그들 속에 섞여 최군의 그림자도 어른거렸다. 아마 민홍지판으로 해야 될 거려? 하고 그는 여러 장 되는 원고를 서슴지 않고 그녀에게 내보였다. 전부가 국문이요 한자는 약간 섞였을 뿐이므로 물론 그녀에게는 내용을 알리만무하였다. 그럼 곧 시작하겠습니다. 일여, 즉 일본 여자는 원고를 들고 공장으로 들어갔다. 기계 소리가 울리며 일이 시작된 것은 불과 몇 분 후였다. 원고는 물론 우리들의 계획대로 최군에게로 돌려서 채자와 식자를 최군이 아울러서 맡았다. 여러 번 정판할 것이 없도록 단번에 주의해서 고르게. 하코, 즉 상자를 들고 케이스 앞에 서서 채자의 정신없는 최군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그는 공장을 나왔다. 여조인은 부엌에서 칼소리를 내고 사무소는 텅 비었다. 그는 혼자 화로를 끼고 앉아서 지금 침침한 방에서는 동무들이 롤러를 밀며 역시 등사실에 분주하게 있을 것을 생각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뒷골목의 오후는 고요하였다. 중국 창기의 집 벽돌집 2층에는 단발한 중국 창기가 차에 의지하며 가을 햇빛을 향락하고 있었다. 단발 밑에 간들거리는 금 귀걸이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다. 여자는 한참이나 창밖을 내다보더니 다시 일어서서 창을 닫고 커튼을 내려버렸다. 그가 이러한 무의미한 뒷골목의 풍경을 시름없이 내다보고 있을 때에 등 뒤에 최군의 목소리가 들렸다. 속히 교정을 보게. 손에는 먹이 진한 초판이 들려 있었으니 채자와 식자의 시간 반도 안 걸린 그의 숙련된 기술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오식은 아마 없을 걸세. 자신 있는 최군의 말처럼 내려있는 동안에
한자의 오식도 발견하지 못한 것 또한 유쾌한 일이었다. 두 사람은 즉시 공장으로 들어가서 꼭짜인 현판을 가지고 기계부로 갔다. 16페이지 롤 한 대, 8페이지 롤 한 대, 4페이지 롤 한 대, 차례로 석 대의 기계가 놓였지만 그들은 가운데 8페이지 롤을 쓰게 되었다. 좀 속히 해주게. 최군은 기계부 직공에게 터놓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무식한 그에게는 그다지 수상하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현판을 꼭 짜놓고 잉크를 새로 붓고 스톱을 젖히니 기계는 돌기 시작하였다. 6개의 롤러의 회전도 부드럽고 단순한 해조가 경쾌히 울렸다. 덜거덕 덜거덕 인쇄가 돼서 실린더의 몸에 감기는 삐라를 손바닥 같은 채가 한 장 한 장 받아 넘겼다. 그가 신선한 잉크 냄새와 입체적 활자의 감각에 쾌감을 느끼면서 흥분된 채 기계 옆에서 서 있을 때에 손님, 전화 왔습니다. 사무소 문을 열고 여주인이 그를 불러냈다. 그는 공장을 나가 약간의 불안을 가지고 사무소의 탁상 전화를 받았다. 누구세요? 저예요, 나루. 아, 나루인가? 웬일이요? 전화가 서점의 나루에게서 온 것이 적이 안심되는 한편 기쁘기도 하였다. MH 서점에 그가 자주 드나들게 된 것은 오래전부터였다. 주인을 여러 해 동안 옥중에 빼앗기고 나루들 남매를 데리고 가난과 눈물 속에서 이 소규모의 서점을 경영해가는 김 씨의 정경에 유다른 호의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보다도 전체로 이 혁명가의 가정과 그와의 사이에 스스로 감정의 함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가족들 중에서도 특히 나루와는 더 한층 친밀히 지내오는 터였다. 잊어버린 것 없으세요? 잊어버린 거? 네, 서점에 놓고 가신 것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돈지갑 말이에요. 아, 그제야 그는 주머니를 어루만지며 지갑을 빠뜨린 자기의 경소를 발견하였다. 지갑 속에는 인쇄비가 들어있었다. 어젯밤 MH 서점에서 늦도록 일하다가 간단히 밤참을 먹을 때 지갑을 나루에게 맡겼었다. 서점의 가족들과 그와의 사이는 지갑까지 맡길 만큼 친밀하고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다. 아침에 서점에서 나올 때 피곤한 정신에 지갑을 깜빡 잊었다. 지금 가지고 가겠습니다. 곧 오구려. 전화를 끊고 그는 다시 공장으로 들어갔다. 종이를 매기는 사람, 인쇄된 것을 받는 사람, 상쾌한 기계의 해조에 맞추어 스스로 손들이 들어맞았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채 옆에 삐라가 어느덧 꽤 두터운 부피로 쌓였다. 잉크 냄새에 신선한 특호와 1호의 굵은 활자를 서두로 민홍집 한 대의 지면에 가득 박힌 4호 활자가 시각을 아름답게 압박하고 명문의 구절구절이 또한 가슴을 울렸다. 이 통쾌한 한마디 한 구절이 수많은 젊은이의 가슴을 찌를 것이다. 그는 별안간 눈이 뜨거워졌다. 밤을 새우며 붉은 피를 기울여서 기초를 잡아놓은 이 통쾌한 글의 아지의 효과를 생각하며 불시에 솟아오르는 감격이 가슴과 눈을 뜨겁게 하였던 것이다. 8페이지 롤이니 앞으로 1시간이면 인쇄가 끝날 것이다. 나루와 나누어 책보에 싸가지고 거리의 눈을 피해서 서점에 갔다가 밤을 기다려 동무들과 분담해서 전신주와 판장과 벽돌담에 거리의 구석구석에 일제히 뿌릴 것이다. 그리고 일부는 동무들이 등산한 것과 같이
중요한 도시와 각 단체에 우편으로 배포할 것이니 날이 지나면 거리거리에서 붉은 열정과 고함이 일시에 지동치듯 솟아오를 것이다. 한민 씨, 공장문을 열고 뛰어들어오는 사랑스러운 나루의 목소리에 그의 생각은 중단되고 덜커덕 덜커덕 부드러운 롤러의 회전이 연쾌한 기계의 음조가 여전히 아름답게 오후의 인쇄소 안에 극이 울릴 뿐이다. 이효석 작가의 단편소설 오후의 해조 낭독해드렸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과 비슷한 사회운동과 관련한 주제의 소설이 또 있지요. 이무영 작가의 노래를 잊은 사람, 그리고 강경애 작가의 번뇌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